자, 요 문제는요. 그 길이의 정밀도, 길이의 비율이요.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K라고 하는 비례상수로 놓고 보자. 그러니까 특정 길이를 쟀을 때 뭐 줄자에 의해서 뭐 신축이 발생을 한다. 여기서 1.5cm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든 것 때문에 면적도 사실 달라지겠죠. 그러면 길이의 비율이 K라면 면적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K의 제곱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2K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최적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당연히 최적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3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은 뭐 생각하지 마시고 2K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K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300m 거리를 잴 때 얼마? 1.5cm라 그랬으니까 0.015가 되는 거죠. 이게 K가 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에요. 미터를 미터로 나눴으니 이제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면적의 정밀도 2K는 얼마냐라고 물었으니 2 곱하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00분의 0.015 이걸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단위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정리. 자, 2 곱하기 15. 그러니까 여기 0.015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300분의 0.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 지우고 100분의 0.01. 그래서 100분의 0.01. 그러니까 이 위에가 1이 되려 그러면 100을 곱해주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도 100을 동일하게 곱해주면 뭐 똑같은 거를 곱했다 나눴으니까 아무 작업도 안 하는 건데 그러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죠? 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의 계산 문제 많이 나오죠. 이런 유의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거리의 비율, 거리 오차의 비율과 면적 오차의 비율. 이게 거리 오차의 비율을 2배를 해주면 면적 오차의 비율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또 간혹 면적과 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고 하는 건 면적은 거리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래서 거리에 거리를 곱한 게 면적이 되다 보니까 면적과 거리는 바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 거죠.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요거와 유사한 비슷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얘기가 5만 분의 1 지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5만 분의 1 지도는 가로 세로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출제된 적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분명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5만 분의 1 지도니까 굉장히 많이 축소한 소축척이죠. 축척의 분모수가 커지면 그게 이제 소축척 지도가 되는 건데 얘가 가로의 길이는 경도 15분, 위도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위도 15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5만 분의 1 축소해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2만 5천 분의 1 지도도 비슷한 사이즈로 축척을 해서 요거는 5만 분의 1보다 좀 덜 축소한 거죠. 2만 5천 분의 1 지도라고 하면 이게 지금 거리의 비율은 몇 배예요? 2배 차이죠. 2배 차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 면적을 보면 여기에 5만 배를 하면 이제 실제 면적이 되는 거고 얘 2만 5천 배를 해야 실제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이즈의 지도라고 보면 2만 5천 분의 1 지도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작은 부분이고 좁은 면적을 보여주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가로 세로 2배씩 더 확대한
실제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를 5만 분의 1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25,000분의 1 지도 몇 장이 모여야 5만 분의 1 지도가 되겠습니까? 25,000분의 1 지도 몇 장이 모여야 5만 분의 1 지도가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요 사이즈 하나를 2배를 튀겨놓으면 요게 되는 거죠. 2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00분의 1 지도 4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 면적이 된다. 거리의 제곱이 면적이 된다. 라는 식, 아까 썼던 그 식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축척의 제곱은 도면 매수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0분의 1 지도하고 3000분의 1 지도가 있다. 600분의 1 지도하고 3000분의 1 지도가 있다. 그러면 600분의 1 지도 몇 장이 모여야 3000분의 1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거리는 5배가 되니까 실제 도면 매수는 25매. 그러니까 600분의 1 지도 25장을 모아놓으면 3000분의 1 지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전체 면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과 면적은 비례한다. 라는 거와 여기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확장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거리의 오차 비율과 면적의 오차 비율은 거리 오차 비율의 2배를 해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평판 측량에서 세부 측량을 교회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옳고 하나만 이제 틀린 건데 전방교회 또는 후방교회법에 따른다. 이게 아닌 거죠. 후방이 아니라 측방입니다. 측방.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서 이제 세부 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거는, 후방교회는 뭐냐면 미지점을 찾는 건데, 뭐 교회법이라는 게 다 미지점을 찾는 건데, 기지점이 최소한 한 점은 가지고 출발을 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기지점에 2점 이상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전방교회라고 하고요. 기지점과 기지점에서 미지점을 찾는 거고, 측방교회는 기지점을 2점을 알지만 한 점의 기지점에는 기계를 못 세우는 경우. 그러니까 얘도, 측방교회도 기지점 2점을 아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득이하게 기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기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판이죠. 평판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미지점을 관측하는 방법을 우리가 측방교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방교회는 뭐예요? 순수하게 그냥 미지점에다 기계를 세우는 겁니다. 미지점에 기계를 세워서 기지점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미지점을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숙련되어 있으면 뭐 굉장히 이제 잘 할 수 있겠지만 기지점이 아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법규에서는 교회법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고 나머지는 이제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2번, 세 방향 이상의 교회에 따른다. 그 다음에 3번,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한다. 그 다음 4번, 광파 측거기를 사용하는 경우 방향선의 도상 길이는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시호 삼각형의 내저번의 지름이 1mm 이하인 경우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호 삼각형이 이제 나오는 그 경우가 우리가 후방교회죠. 후방교회법 되는데 후방교회를 이제 후방교회에서 그 1mm 내저번이 이제 1mm 미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에서 시호 삼각형이 생겼을 때 1m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심을 이제 점의 위치로 한다. 이 내용도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축척 변경을 위한 절차와 측량 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나머지 4개가 다른데 이제 뭐가 틀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맞는 것부터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3번이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 소관청의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제 축척 변경을 토지 소유자가 나 축척 변경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관청이 또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랬을 때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요. 축척변경위원회는 관할 시도 및 대도시에 둔다.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도나 대도시에 둔 게 아니라요. 얘가 지적소관청에 둔다. 그렇죠? 요게 이제 잘못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뭐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개발 사업의 어떤 그 사업지구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어떤 그 축척변경위원회, 소유자의 협의회 뭐 이런 걸 구성을 하게 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이 사람들이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구성 운영할 수 없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할 수 있다니 3번에서 이제 맞다라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제 소유자와 점유자는 이제 내용이 좀 다르죠. 뭐 새 들어 산다든지 뭐 어떤 다른 그 점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점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얘가 제외가 되면 맞는 설명이 되는데 점유자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4번의 설명은 옳은 얘기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이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하여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한다. 이게 지적소관청이 설치한 경계점 표지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에 대한 이 사항도 여러분이 법규를 통해서 학습을 이게 지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이 83조에 보시면 축척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축수지,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83조를 여러분이 참조해서 학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